자, 일단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확통. 아, 승현이는 몇 시였어? 50분. 2학년들은 잘 안 늦죠? 아이는 8시 20분? 40분? 쟤는 안 늦었고, 당연히. 지민이 안 늦었을 거고. 동현이 안 늦었을 것 같고. 한타 몇 시였어? 9시. 내가 안 늦었네. 아니, 한 5분 더 부지런해. 관우, 방금 왔어? 9시. 9시? 안 늦었어? 아, 잘했다. 열심히 들어왔네. 자, 화이팅들 하시고 우리 질문부터 한번 쭉 받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받아볼게요. 여러 가지 순열은 우리가 총 4가지 살펴봤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중복 순열. 기호 정도만 우리가 숙지하면 되고 실제로는 기호를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세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 네 번째 원순열.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전 문제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10번. 야, 보이도 잘하는데. 또 9번을 저랑 따로 안 했죠. 9번을 제가 한 번만 좀 풀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 자, 20번까지 중에서 질문. 13번. 좋아, 13번. 또 15번. 좋아, 15번. 또 관호 강의 봤어?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없으시면 이제 원순열 파트. 자, 28번까지 중에 질문. 26, 27, 25번. 25. 좋은 질문. 최단 경로도 우리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케이. 더 없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공지를 좀 하면, 자, 여러분들이 9시부터 10시 또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자습을 할 때 아침에, 그건 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시부터 2시, 1시간 자습할 때도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4시 수업이 끝나면 4시 15분까지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6시까지 쉬는 시간 없고 쭉 최대한 안 움직이는 방향으로다가, 그리고 나서 또 저녁 시간 갖고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또 한번 하고 8시 20분부터 자 10분 쉬자라고 할 거야. 네, 그럼 그때 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그 외에는 쉬는 시간 없어요. 10시부터 10시 10분. 단톡 한 번 더 공지할게. 그래서 쉬는 시간이 아마 앞으로 오늘부터 아마 이제 감독하는 쌤들이 줄 건데, 그거 외쪽으로는 최대한 안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들 나오시고. 오케이. 수학은 제가 얘기했죠. 내일은 제가 그 치과 가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내일은 치과 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목요일에 4시부터 10시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어차피 기한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시험 금요일에도 7시부터 12시까지 수학생들이 계세요. 금요일에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도 4시부터 7시부터 10시까지 여기는 수학 조교쌤이 계세요. 요분이 이과 출신이라 확통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요분한테는 수원수투 물어보시면 되고, 요때 쌤들이 있을 거고. 수학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질문 좀 받아봅시다. 수연이 숙제 열심히 했죠? 자, 그럼 우리의 첫 질문이요. 자, 10번인데 제가 9번을 좀 따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9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승현이 9번 풀었어? 보자. 자, 선생님 이걸 2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세 숫자 1, 2, 3을요 중복을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러면 총
1, 2, 3을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자리를 만든다라는 건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우리는 3의 4승, 즉 81가지의 전체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 81개 중에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 2, 2, 3 이래버리면 2랑 1이 같이 있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녀석을 첫 번째 방식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 2, 3을 중복 허락해서 나열할 건데 1과 2가 모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1을 엄청 많이 쓰면 승현아 몇 번 쓸 수 있어? 1과 2와 3을 중복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과 2를 모두 포함시킬 거고 그 과정에서 1을 엄청 많이 쓰면 몇 번 쓸 수 있어? 그치? 3번 쓸 수 있지. 왜냐면 한 번에 2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음에 직접 세면 자 1, 3번에 2 한 번 쓰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1을 2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은 거 안에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돼. 근데 2만 몰빵 때려도 되고요. 또는 1, 2번에 2 한 번만 쓰고 남은 거 하나 3으로 채워도 되겠지. 요게 1을 2번 쓸 때 경우겠지? 예, 물론 쌤이 요거 이제 배열하면서 4자리 전수 만들 건데 그건 뭐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을 만약에 한 번 쓰면 나머지 3개를 2로 몰빵시켜도 되고 1을 한 번 쓰면 2 두 번 쓴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3으로 가도 되고 1 한 번 쓰고 2 한 번 쓰고 3 두 번으로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쓴다라고 하면 저 정도의 가지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저 상황에서 배열을 좀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1, 3개, 2 하나를 배열하는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4가지긴 한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개념을 좀 적용하면 얘는 우리가 3팩분의 4팩으로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 1, 2번, 2, 2번이라고 하면 얘는 뭐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조사한 6가지 경우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조사한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쓴 건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세서 더하면 답이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센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저 녀석에 반대되는 상황을 세는 게 편한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해했죠? 자,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과 2가 모두 사용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를 만약에 내가 쓴다라고 칩시다. 그럼 1과 2가 모두 사용되지는 마 이런 거잖아. 그럼 1이 만약에 사용된다면 1은 누구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3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겠죠? 1과 2가 모두 사용되지는 마 라는 거에 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 1과 2가 모두 사용돼야 돼 반대는 1과 2가 모두 사용되지는 마인 거니까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풀었으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3과 결합되는 건 괜찮아 인 거지. 자, 또는요 2라고 하는 녀석 역시 3과 결합되는 거 정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 녀석의 반대가 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들어. 각각의 자리에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의 4승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각 자리에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하면 2의 4승인 거죠. 보세요. 근데 우리가 또는으로 셀 때는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1 또는 3으로 구성되는 거랑 2 또는 3으로 구성되는 거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어? 3333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3333이 들어오는 한 가지 경우는 빼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마이너스 1 정도 해주시면 자, 총 몇 가지야? 31가지? 답은 50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는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에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을요 3개의 상자 ABC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대. 오케이. 10번을 보면 자, A 주머니가 있고요. B 주머니가 있고 자, C 주머니가 있어.
자 여기에 내가 1, 2, 3, 4, 5라고 하는 녀석을 넣을 거고 어느 주머니에도 들어있는 공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1부터 2 해서 5까지를 더해보면 15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주머니에 공을 다 때려 박아봤자 한 15인 거지. 그러니까 13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13이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 15가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지? 자,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만약에 공을 넣지 않아서 빈 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넣어진 공의 수의 합을 0으로 제한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 오케이. 자,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문제 역시 내가 직접적으로 여사건으로 갈 거야. 따라서 들어있는 공의 수의 합이 15인 경우, 들어있는 공의 수의 합이 14인 경우, 들어있는 공의 수의 합이 13인 경우 요렇게 세 가지를 세서 전체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1이라는 너 공, 야 너 어디로 갈래? A, B, C 중에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3의 5승이다라는 거 현탁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가 되려면 결국 한쪽에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녀석이 다 들어가야 돼. 그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0으로 처리돼야 되고 나머지 들어가지 않아서 0으로 처리되는 거지.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있겠죠. 왜냐면 싹 다 A, 싹 다 B, 싹 다 C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총 3가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14가 된다는 건 누구 하나 빠지면 돼? 1 하나 빠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한쪽에 2부터 5까지 다 들어가고 나머지 한쪽에 1, 나머지 한쪽에 0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요 경우는 동현아 몇 개? 다시 한쪽에 2부터 5, 한쪽에 1, 그 다음에 한쪽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걸 0이라고 하면 얘가 14가 되잖아. 여기까지 현탁 이해했어? 왜냐면 1부터 5까지 다 더한 게 15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게 3패까지겠죠? 이해돼? 2부터 5, 1, 0, 2부터 5, 0, 1, 1, 2부터 5, 0.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3패, 즉 6가지가 있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쪽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공의 수의 합이 13이려면 1부터 5까지 들어간 것 중에 2 하나만 걷어내면 되는 거야. 말고는 없죠, 방법이? 따라서 한쪽에 1, 그리고 3, 4, 5가 들어가면 되고요. 한쪽에 2가 들어가면 된다. 다른 한쪽에 0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 경우는 우리 관호핑이 봤을 때 몇 개? 6개. 나이스. 괜찮으세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3의 5승에서 13 이상이 되는 15가지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넘어가자. 아이 잘들 푸네.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13번입니다. 자, 가보자.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대요. 제가 화요일에 저 운동 갔어요. 자, 진짜 와. 화요일? 오늘은 수요일이죠. 월요일. 좀 기특했어요. 물론 30분밖에 안 했는데 그 천국의 계단인가? 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와, 뭐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가 7분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그게 뱃살 빼는 거에 직방이라고 하니까 제가 2월 말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13번. 자, 근데 문제 좀 보면 얘들아, 가족권에 5일 중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할 거래요. 오키도키. 월요일이 있고요,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요가를 할 거래. 이해됐죠?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가 있어요. 지금 아직 안 깔았어. 3일은 요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 요가를 하지 않는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한 번은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할 거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나 그러면 줄넘기 해야지, 요렇게까지 결정하는 게 몇 가지야? 2가지겠지.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줄넘기를 해야지라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가 2가지 곱하기, 좀만 더 읽을게요.
자, 그 다음 남은 하루에는 농구 또는 축구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오케이 난 축구해야지 요렇게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죠. 여기까지 동의했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가 세팅이 된 거야. 마치 뭐스럽냐면 AAABC스러워요. 요요요 줄축인가? 이해됐죠? 그럼 난 이걸 뭐 하면 돼? 한 줄로 배열하면 월요일이 뭐, 화요일이 뭐, 수요일이 뭐, 목요일이 뭐, 금요일이 뭐 이렇게 되지 않나? 마치 AAABC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개념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5팩 나누기 3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저가 한 것처럼 안 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고1 내용으로도 접근 가능하니까.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적용하면 이런 느낌으로. 동현이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자, 어떤 사회봉사센터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대요. A, B, C, D라는. 자, 그래서 A는 1시간, B는 2시간, C는 3시간, D는 4시간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사회봉사센터에서 5일간 매일 하나씩 프로그램을 참여할 거고 5번의 봉사활동을 해서 합한 시간의 합계가 8시간이 되도록 봉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대요.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가지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D라고 하는 것만 한 4번 할 수 있어, 동현아? 불가능하지 얘들아. 8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나는 각각의 프로그램의 시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D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얘 하루 썼는데 4시간 써버렸잖아. 그럼 나는 4일을 더 해야 돼. 지금 총 5일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4일은 우리 관호핑 해봤을 때 무조건 무슨 프로그램 해야 돼? A요. 이해돼요? 그치? 나머지 무조건 A 하면 돼요. 우리 간호 잘하네. 요런 느낌으로. 근데 봐, 내가 DAAAA를 할 때 꼭 얘를 월요일에 할 필요 없는 거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D 프로그램 하는 건 했어. 만약에 내가 C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4일 동안 5시간을 채워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C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치면 1시간 3번 하면 이미 그걸로 9시간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 그럼 C 프로그램 더 못해요. 이해됐지? 그럼 내가 B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여기까지 5시간 썼네. 그 다음에는 111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는 거지. 한탁 이해돼? 네, 이런 느낌 있겠죠. 한탁은 또 다른 조합도 있나 그러면? 요거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5시간에서 이렇게 돼서 8시간 채운 거? 오케이. 또 딴 거 있나? 뭐 있지? C를 또 쓸 수 있나? C를 쓰게 되면 3시간을 썼고 5시간으로 내가 4일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C 뗐고 이제 B 썼어. 그럼 난 이제 4번을 더 채워야 돼. 근데 6시간 만들어야 돼. 그럼 조합이 뭐 없네요. 몇 개? 그치? 나는 그러면 B 쓰면 6시간 채웠고 1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으시죠? 승인이 이해돼? 뭐야, 한탁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8시간, 8시간을 채울 수 있는 조합을 찾아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에서 여러분들이 25번, 26번, 27번 아유 좋습니다. 가봅시다. 한탁이는 12시 몇 시에 가? 갈 때? 10시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좀 일찍 가는 계획을 세웠던 친구들은 10시 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가연이랑 동현인가? 그지? 그래서 그 검사 언제 알죠? 근데 만약에 쌤을 못 만났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계획표 올려놓으시면 돌아가면서 검사하실 거야. 알겠지? 자, 25번 볼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을 따라 앉으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학생, 여학생이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대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서로 다른 2개의 조
서로 다른 두 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하나씩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괜춘?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지. 보자. 자, 요렇게 원탁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요렇게 두 명 같은 성별로 앉혀놓고요. 요렇게 두 명 같은 성별로 앉혀놓고요. 요렇게 두 명 같은 성별로 앉혀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미 내가 6자리를 썼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빈자리가 하나씩은 좀 있었어야 돼. 인 거니까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우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자는 여자끼리 조를 할 거니까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1이니까 조금 고1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명을 두 개로 분할하면 되는 거지. 이랬죠? 그래서 내가 4명을 4C 2 곱하기 2C 2 곱하기 자 2팩분의 1 요 정도 느낌으로 가주셔도 되는 거고, 자 또는 우리 넷이서 이렇게 원순열로 나열할 건데 우리끼리 둘로 팀 짜야 돼. 그럼 내가 해서 고르면 되죠. 너랑 팀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세 가지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말뜻 이해했죠? 내가 너 또는 너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팀 잡았어. 그리고 나면 조가 3개가 세팅됐지. 왜? 여자는 어차피 지들끼리 조를 이룰 거니까. 그걸 내가 원탁에다 까는 게 승현아 몇 팩? 2팩인 거 돼요? 왜냐면 그냥 이거를 우리가 세 덩어리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나열하는 게 우리는 2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야. 현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저렇게 깔고 나면 얘네가 서로 자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앉았는데 여기가 나랑 관오면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난 이걸 그냥 묶어서 뭉뚱거리로 본 거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의 몇 승? 3승. 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지. 지민이 이해되실까요? 저게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거야. 4명 이렇게 이해하지 마. 이거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냥 우리 4명이 둘로 팀을 짤 거야. 그럼 관호 누구랑 팀할래? 라고 해서 관호가 3명 중에 1명을 고르겠지. 그냥 3가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지? 분할이 이해되는 친구들은 저 위로 식 쓰는 것도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가지수를 좀 세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26번. 요것도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봐봐. 자,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좀 있는데, 자, 문제에서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8개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의자에 남녀가 반드시 한 명씩 앉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있는데 정리하면 그냥 여기에 앉고,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앉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남자부터 준비시킬래요. 그래서 아직 자리에 안 앉을 거고요. 이쪽에 의자 바깥쪽에 야 남자 각 자리에 한 명씩 가서 서 있어 라고 한 거야. 아직 의자 앉지 말고 그 의자 바깥에 이렇게 한 명씩 좀 서 있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기까지 지원아 몇 회? 자, 다시 잠깐. 여자 4명 그대로 있어. 남자 4명만 일로 와. 그리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거기 아직 앉지 말고 의자 바깥에 좀 여기 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남자 4명만. 거기까지 그쵸 3팩이죠 3팩. 6개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 4팩 나누기 4인 거지. 4개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팩이야. 종이 이해돼? 그리고 나면 여자 4명이 있을 거잖아. 자, 여자 4명. 지금 남자애들이 서 있는 거 보이지? 각 자리에 너네도 한 명씩 남자 옆에 서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 남자들이 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승현이가 움직일 거잖아. 근데 승현이가 관우 옆에 있는 거랑 민섭이 옆에 있는 거랑 뭐 현탁이 옆에 있는 거랑 동인 옆에 있는 거랑 다 다르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구분이 되니까 몇 페? 4페이지. 여기까지. 납득했죠? 그러면 의자 바깥에 남자 여자가 한 세트씩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제 의자에 앉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자리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는 거 납득하시죠? 그러니까 바뀌고니까 우리는 곱하기 2에 4승으로 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가연아? 이런 느낌인 거지. 꼭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 순서대로 안 가도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굵직한 맥락이 요 정도 느낌이겠죠. 지민이 해야 돼. 그렇지. 물론 뭐 승현이가 제어프로 나누겠지만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27번 보자. 자 27번에 나오는 저 주제는 좀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대요. 그런가 봐. 이 8개 의자를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였었으면 별다른 조건이 없었으면 7팩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다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표현이 잘 나와 얘들아. 이웃한 2개의 숫자가 서로소. 그 말은 짝수끼린 붙으면 안 되네 이에요. 왜냐하면 짝수는 무조건 2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한 두 녀석이 서로소 관계였다라는 말은 짝수가 이웃하지 마 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게 앞으로 한 줄로 깔리든 원탁으로 깔리든 저런 표현이 나오면 체크해 놓으셔야 돼.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짝수끼리 붙어있지 마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봐봐 보이더라. 우리가 고1 경우의 수에서도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걔네를 나중에 깔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할 거냐면 홀수 먼저 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의 짝수들을 깔아야 일단 짝수를 안 붙게 만들지. 동의했죠?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래서 내가 1, 3, 5, 7에 해당되는 홀수를 먼저 깔 거야. 근데 원탁으로 까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선 3팩까지가 되겠죠. 동의 하죠? 자, 그리고 나면 빈 공간이 몇 개 보이냐면 4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짝수를 깔 거야. 2, 4, 6, 8을. 동의했지? 그런데 좀 신경 써야 돼. 조금 신경 써야 돼. 1, 3, 5, 7 중에 누굴 신경 써야 돼? 지민아? 3을 신경 써야 돼. 왜? 3이 짝수에 누구랑 만나면 안 돼? 6과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런 신경 이해됐죠? 그럼 내가 2, 4, 8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든 문제가 없네. 근데 6은 내가 신경 써야 되네. 그러니까 6부터 깝시다. 그러니까 6은 이쪽과 이쪽에 못 앉으니까 6은 이쪽, 이쪽 둘 중에 하나 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결정하는 게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6을 깔아. 그럼 이제 문제 해결. 그럼 나머지 공간에 남은 문자 2, 4, 8을 맘대로 깔면 되는 건데 홀수들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곱하기 3팩 들어가주면 된다. 이렇게. 굿굿. 구르굿굿. 선택 이해돼? 어이. 자 여기까지 질문들 다 받았습니다. 자, 제가 아마 한 10분, 15분 안쪽으로 이제 최단 경로라는 내용을 짚을 거고 요건 할만해요. 그리고 제가 칠판 한번 싹 지우고 한 바닥 내내 그 다음 내용을 적을 건데 그건 조금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복습을 최대한 빨리 하세요. 한번 안 하면 헷갈린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최단 경로
가볍게 좀 살피면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아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자, 최단 경로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우리가 고1 때도 그리고 중딩 때도 한 적은 있어요.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는 애지간하면 한 문제 정도는 등장할 만 하거든요. 자, 여기가 A라고 칠게요. 여기가 B라고 칠게요. 나는 A에서 B까지 갈 건데 최단 경로로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길이 무한대로 늘어날 거니까. 이랬지? 즉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라는 건 나는 절대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바꿔하면 안 돼. 길이 늘어났어. 그 다음 나는 절대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럼 길이 늘어났을 거니까. 그럼 나는 오른쪽 위로만 가줘야 돼. 그러니까 동의하죠? 오케이. 그런데 최단 경로를 세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그동안 했던 방법. 그냥 노가다예요. 자, 직접 세는 건데 직접 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나? 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설명을 할게요. 자, 직접 셀 건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저랑 할 거라서. 우리가 요런 짓을 좀 하거든요. 요렇게 옆에다가 11111이라고 숫자를 좀 적어놔요. 설명 좀 할게. 요 1이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최단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걸 써놓은 거야. 왜? 이거 말고는 없거든. 이거 말고는 없거든. 이거 말고는 없거든. 이거 말고는 없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오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죠? 그런데 일로 올 때는요,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두 가지라고 내가 적을 거야. 그게 마치 얘랑 얘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이라 합의 법칙이라 적은 거예요. 그럼 들어.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합쳐진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여기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건우 이해했어? 오케이. 현택 이해했어? 동인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요런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 똥싸고 앉아있네. 여기 세 가지, 여기 6개, 여기 10개, 여기 15개. 자, 여기 4개, 여기 10개, 여기 20개, 여기 35개. 자, 그 다음에 여기 5개, 여기 15개, 여기 35개. 그래서 여기 도착하는 게 70개. 생각보다 70까지 금방 셉니다. 솔직히 막 2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해됐죠? 그러면 봐 얘들아, 이게 만약에 길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고 쳐도 70 만나면 벌써 140이고 금방 1000대가 돼요. 느낌은 이해했죠?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직접 세는 것도 괜찮아. 만약에 너네가 막 보기에 1000몇이 있어, 직접 세면 휴방 한 세월이겠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했죠? 오케이. 두 번째 방식.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란 소리인데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잘 들어 얘들아. 좀만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봐봐.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아무거나 하나만 예시로 잡아볼게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약간 낱개로 찢어보면 승현아, 오른쪽으로 4번을 가요. 그지? 위로 4번을 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A에서 B까지 갈 때 무조건 오른쪽 4번, 위로 4번인가? 를 고민해봤을 때 맞거든. 예를 들어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갖다 쳐봐요. 그래도 어차피 딱 찢어서 보면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돼. 어차피 찢어서 보면 위로 4번 가야 돼.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을 지나쳐야 될 거야. 위로 4번을 지나쳐야 될 거고.
이해됐지?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럼 얘 잠깐 A라 할까? 얘 잠깐 B라 할까 재현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갈 때 나는 A라고 하는 녀석을 4번 지나쳐야 되는 거 아닌가? B라고 하는 녀석을 4번 지나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걸 배열해볼게. 그럼 배열하면 이런 게 있지 않나? A, B, A, B, B, A, A, B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걸 나열하면 느낌 오세요? 그런데 A, B, A, B, B, A A, B, A, B, B, A, B 아이고 A, A, B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즉 내가 나열한 요 상황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 길을 알려주는 거지. 길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열한 가지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길을 알려주는 개수랑 정확하게 매칭을 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됐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결론적으로 경로 과정수를 알려주는 거지. 경로 과정 개수를 알려준다는 거지. 이렇게 해도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경로 과정의 개수. 근데 조심. 잘 들어. 학교 시험에 특히 명제가 뭐 초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길을 이쁘게 줄 거란 보장이 없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학교 쌤이라면 근데 여기는 공사를 했어. 하면서 막 여기에 뭐 막대고 막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긴 공사를 했어. 그리고 여기도 물웅덩이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제 말 뜻 이해돼? 그러면 잘 들어. 이런 걸 앞으로 나는 길이 이쁘지 않다라고 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그러면 봐. 이런 상황에서도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돼요. 위로도 4번 가야 돼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내 말 뜻 이해되지? 그런데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이니까 A 4개, B 4개를 배열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A, 뭐 예를 들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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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열하다 보면. 그럼 느껴져야 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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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로, 위로, 위로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길이 이쁘지 않으면 니네가 나열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개수가 정확하게 경로 과정과 매칭이 되진 않는 라는 게 납득이 돼?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하는 게? 그냥 세는 게 나은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건데 내가 직접 쓸 때는요. 길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엔간하면 직접 쓸 거야. 내신이라서 길을 지랄맞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 방금 전에 쌤이 그냥 세팅한 것처럼 길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당연히 계산은 빠르죠. 이해했죠?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이해했지? 오케이. 기본 문제 4번 저랑 같이 좀 볼게요. 승현아 이해했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본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하나는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지점에서 B로 가래요. 여기 A고 B래요.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길이 이뻐요.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뭐 당연한 거지만 6팩. 자 왜냐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이니까 그 녀석을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동이 여기까지 납득했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최단 경로 문제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디를 지나지 마예요. 근데 P를 지나지 않는 길이 더 많은 거 느껴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나지 마 라고 하는 이 유형은 체크해놔. 지나는 걸 빼는 거야.
지나지 마라고 하는 최단 경로 문제는 지나는 걸 뺄 거야. 그래서 나는 문제에서 지원아 P를 지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P를 지나쳐가는 걸 뺄 거야. 전체에서.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요렇게 한번 끊고 요렇게 한번 끊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건 느껴지죠?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3팩 나누기 2팩인 거지. 그런데 과정이니까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것도 오른쪽 한 번 위로 두 번이니까 3팩 나누기 2팩인 거죠. 이걸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P를 지나지 않는 가지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지원 이해돼? 자, 여기까지가 최단 경로고 개념 자체가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26쪽 중복조합 들어갈 건데 칠판 한번 좀 지우고 들어갈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하시고. 아니다, 얘들아 한번 봐봐. 지금 거기 해설에서는 시키는 대로 그냥 셌죠. 좀 보시면 이런 느낌이다. 봐봐. A에서 B로 갈 때 P를 지나지 마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지난 걸 뺐죠. 이렇게 세면 답이 나오실 거야. 근데 P를 지나지 않고 B로 가는 거에는 첫 번째 가는 과정 중에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를 지나치면서 여기를 지나치지 못해요. 최단으로 가야 돼서. 또는 여기를 지나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왜냐면 얘들아 요렇게 반 나눠보면 A에서 B로 갈 때 여길 가거나 여길 가거나 여길 가거나 여길 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제발? 네. 그래서 가연아 요 녀석을 기준으로 삼은 거고. 이해됐지? 쌤 근데 꼭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어도 돼.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얘들아 여길 거쳐가거나 여길 거쳐가거나 여길 거쳐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단 이 문제에선 마침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만약에 P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잡혀 있었으면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었을 거라고. 제 말뜻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길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인 거고, 여길 거쳐가는 건 2팩분의 3팩, 2팩분의 3팩인 거고, 여길 거쳐가는 건 한 가지인 거고. 그냥 그렇게 직접 세도 괜찮은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수능 확통의 꽃 중복조합 1학기 중간고사의 꽃 중복조합 시작해볼게요.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혹시 S1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저랑 가볍게 중복조합은 아니지만 저 녀석이 등장하는 주제를 배운 적은 있어요. 이번 기말할 때. 자, 일단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만 하는 가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승현아,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 이래요. 집중.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서 중복조합은 정의도 똑바로 좀 기억을 할게요. 여기 문구 하나 추가되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집중.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원래는 조합이라고 하죠. 그치? 물론 그 조합에는 종류라고는 보통 우리가 안 쓰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라고 쓰는데 지금 중복조합에서는 중복 순열과 매한가지로 여기에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요.
너네가 나중에 교과서를 받아서 보시면. 근데 요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잘 안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면 주머니가 있어요. 조금 크게 쓸게. 요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A라는 구슬, B라는 구슬, C라는 구슬, 댕댕댕댕댕댕 해서 N이라는 구슬까지 있다고 치자. 그럼 종류는 N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중에 뽑을 거야. R개를. 요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류가 한 개씩밖에 없었으면, 집중! 종류가 한 개씩밖에 없었으면 눈 감고 주머니에서 R개를 뽑으면 다 달라요. 말때 이해되지? 근데 얘는 종류가 N개긴 한데 중복을 허락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게 적혀있는 구슬이 무한개 들어있는 거야. B라는 구슬이 무한개, C라는 구슬이 무한개, N이라는 구슬이 무한개인 거야. 잠깐 들어. 내가 만약에 10C3 이래버리면 서로 다른 종류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예요. 조합은. 이랬지? 그런데 중복조합으로 내가 만약에 가면 서로 다른 종류가 10개가 있는데 각각이 무한개가 있어서 내가 그 중에서 3개를 꺼내면 얘가 CCC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10C, 20 이런 게 없어요. 왜? 서로 다른 게 10개 있는데 어떻게 20개를 꺼내냐? 10개밖에 없는데. 이해돼 지금? 그런데 이 중복조합에서는 기호는 이따 알려주겠지만 여기 종류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20개를 꺼낼 수 있어요. 왠지 이해됐지? 애들이 무한개가 있으니까. 이해했죠? 자,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N, H, 10이라고 씁니다. 미안, NHR이라고 씁니다. 그럼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저 계산하는 건 아직 안 배웠어? 이걸 봤을 때 아, 서로 다른 종류 N개가 무한개씩 들어있구나. 근데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꺼내는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아직은 일반화 시키기에는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살짝 숫자로 일반화 좀 시킬게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 3H6이라 적었어. 그럼 서로 다른 종류 몇 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꺼내겠다 인 거네요. 그러면 저 녀석을 내가 그림으로 구체화시키면 주머니 안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A, B, C 이렇게 구슬 3개만 걸어 놓을게요. 그런데 각각의 구슬들이 무한개 있는 거야. 복습하실 때 너네도 예시 하나 들면서 가. 알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6개를 꺼내겠다라는 거야. 내가 나열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찌됐건 눈 감고 6개를 뽑을 거니까 A 3개, B 3개를 꺼낸다 치더라도 그게 어떤 순서로 꺼내는지는 중요치 않아. 그런데 A 3개, B 3개랑 A 3개, B 2개, C 1개는 달라요. 구성원이 다르니까. 말뜻 이해됐지? 즉 중복조합은 순서를 신경 쓰진 않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런데 구성원은 중요하지. A 3개, B 3개 모이랑 A 3개, B 2개, C 1개는 다른 거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구성원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 그리고 또 하나. 안 뽑힐 수도 있어요.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꺼낼 때 B랑 C가 단 한 개도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즉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좀 항상 이해됐죠? 네,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오케이. 내가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를 꺼낼 건데 얘네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얘네가 어떤 개수로 뽑히는지 정도만 중요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좀 잘 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봐. 잠깐 들어.
내가 요렇게 어떤 통이 있어. 요렇게 통이 있었는데 여기에 막대기 두 개를 요렇게 딱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밑에다 편말을 달아놔. A, B, C 이렇게.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투명 구슬 6개를 던져 저기다가. 이해됐어요? 투명 구슬 6개를 던지면 예를 들어 어떤 구슬은 일로 들어가고 어떤 구슬은 일로 들어가고 어떤 구슬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오케이. A가 2개 뽑혔구나. B가 1개 뽑혔구나. C가 3개 뽑혔구나. 로 나중에 해석하면 되는 거지. 즉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찌됐건 6개가 뽑히는데 그러면 6개의 동그라미가 있을 텐데 그 6개의 동그라미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고 여기부터는 C야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아. 2개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내가 6개를 뽑는다라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6개가 있어. 근데 얘네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짝대기 2개 정도가 필요하겠네? 난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 자식을 배열해. 총 몇 개를? 8개를. 그럼 8개를 배열하면 잘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 먼저 들어가. 예를 들어 하나, 뭐 둘, 뭐 셋, 뭐 넷, 뭐 다섯, 뭐 여섯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먼저 들어가. 그럼 남은 자리에 짝대기 2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승현아 해서 A 2개, B 3개, C 1개 뽑혔구나. 이렇게. 느낌이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8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6자리만 선택해주면 남은 2개의 자리에 알아서 짝대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3H6이라고 하는 건 8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앉을 6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남은 자리에 짝대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해석이 들어가면 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결국 6개가 뽑히면 걔를 구분할 수 있는 짝대기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라는 거지. 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A 몇 개? 0개, B 1개, C 5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번엔 일반화 좀 시킬게요. 자, 내가 왜 보라색 짝대기를 2개 갖고 온 거야? 지금 여기서 종류가 3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A, B, C, D였으면 짝대기가 하나, 둘, 3개 필요했을 거라는 거지. 말뜻 이해될까요? 오케이. 갈게요. 자, 나는요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유불문 나는 R개가 뽑혀요. R개가 뽑혀요.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면 저 자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B, 그 다음 여기까지는 C를 구분해 주려면 짝대기가 가연아 몇 개 필요해? 너무 잘한다. n-1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짝대기를 n-1개를 깔아놔. 얘는 n-1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배열할 건데 물결로 좀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자리의 수는요. 자리의 수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자리이지 않겠니?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자리. 거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자리만 R개의 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들어가 있지 않은 자리에는 짝대기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몇 개,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나중에 N이 몇 개 다 경우가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뭐 자리들만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요 동그라미가 들어갈 얘네가 들어갈 알게만 세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지민아 이런 느낌이겠죠?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을 하는 가지수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앉을 r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가지수랑 똑같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식은 왜? 우린 조합으로 계산할 거니까. 근데 보통 확통 중복조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산만 할 줄 알아요. 3H5를 8C6으로 바꿀 줄만 알아요. 3H6을 8C6으로 바꿀 줄만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근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좀 해야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 생각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네가 식을 세울 줄 알게 돼요. 알겠지? 오케이. 여기 좀 지울게. 요것만 좀 지울게. 여기만. 우리 뭐 8C6 계산하는 건 하실 줄 아니까. 알겠죠? 네. 보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였다라 치자.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거 없어 얘들아. 제가 지금부터 몇 개를 써줄 거야. 그리고 최대한 납득을 시키게끔 쌤이 노력을 할 거고 그걸 복습을 꼼꼼히 해서 그냥 금요일까지 오시면 돼. 알겠죠?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 까먹어. 이제. 자, 첫 번째. 자, 다 더해서 12가 되면 좋겠대요. 근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무한계지 뭐. 엄청 많지 뭐. 그죠?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면 좋겠대요. 자, 물론 고1 내용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쓸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내 얘기 잘 들어봐.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거든. 아니 저 자식 갑자기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뽑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간 거야? 봐. 더해서 12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졸라리 작아봤자 0이란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되는 거지. 3, 7, 2 뭐 이런 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관우 이해되냐? 그러면 갑자기 이 내용으로 왜 넘어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복조합에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잘 들어.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이해를 할 거냐면 얘가 3, 얘가 7, 얘가 2일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주머니에 잘 들어. X, Y, Z가 들어있었던 거야. 주머니 안에. 근데 X가 개만이, Y가 개만이, Z가 개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를 꺼낸 것 같은 느낌이니? 12개를 꺼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면 X가 3, Y가 7, Z가 2였다라는 건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뽑았는데 X가 3개 뽑힌 거고 Y가 7개 뽑힌 거고 Z가 2개 뽑혔던 거야. 뽑힌 개수가 그 녀석의 숫자가 돼버리는 거지. 지현이 괜찮아?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아까 중복조합은 안 뽑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니네가 12개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 X가 10개, Y가 2개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짝대기가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 그죠? 그럼 Z는 안 뽑혔네? 안 뽑히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요 그림이 연상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는 3H12가 되는 거지. 계산하시면 둘 더한 거, 자 봐봐 얘들아, 요렇게 하는 게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둘 더한 거 빼기 1, 결론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둘 더한 거 빼기 1, C 뒤에 거. 둘 더하면 15, 빼기 1, 14, C 뒤에 거, 12. 근데 얘는 14C2겠죠? 그럼 13 곱하기 7이죠? 91인가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쌤이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 뒤에부터는 한 요 정도만 쓰고 스탑할게. 자, 두 번째. X, Y, Z가 있는데 얘네가 자연수면 좋겠대. 자, 한 30초만 생각을 해봐. 자연수면 좋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0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지? 근데 우리는 주머니 안에서 12개를 랜덤으로 뽑으면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안 뽑히면 0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아무리 작아도 자연수는 1이잖아. 그럼 내가 눈 감고 서로 다른 종류가 3개가 있는 거기에서 눈 감고 12개를 뽑았는데 한 개씩은 담겼으면 좋겠는 거지. 최소한.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세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림부터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주머니 열어. 집중. 주머니 열어서 X 하나 빼놔, Y 하나 빼놔, Z 하나 빼놔. 그럼 이미 한 개씩 뽑혔죠. 눈 감고 몇 개 더 뽑으면 돼? 9개 뽑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X가 하나도 안 뽑혔어. 그래도 괜찮아. 이미 하나 나왔거든. 이해됐어요? 즉 자연수가 되라고 하는 건 미리 하나 빼놔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만 적어놓을게요. 미리 한 개씩 빼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답은 3 H9가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둘 더한 거 빼기 1이니까 11C9겠죠. 11C2로 계산 때려주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세 번째. X, Y, Z. 얘가 짝수면 좋겠어요. 근데 얘들아, 어차피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요, 음수도 그럼 짝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 알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짝수는 그러니까 자연수 쪽에서만 이야기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럼 봐.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쓴 건 양의 정수,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이야기한 거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12개를 뽑았어. 중복을 허락해서. 근데 3, 7, 2 3개, 7개, 2개 뽑히는 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4, 6, 2 이런 식으로 뽑혀야 되는 거야. 짝수가 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봐. 아니 의미하는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12개를 뽑으면 되는 거였고, 자연수가 되라고 하면 한 개씩 빼놨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만 하면 안 뽑아도 최소한 하나는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니 눈 감고 뽑았는데 무조건 짝수 개씩 뽑아야 되는 거야. 쌤 2개씩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아니지 멍충아. 2개씩 뽑아놨는데 내가 만약에 X를 한 개를 더 뽑아버리면 3이 돼버리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 고민인 거야. 근데 이걸 처음 배우면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는 치환을 이용할 거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환은 이래요. 집중.
자, x를 2a 더하기 2, y를 2b 더하기 2, z를 2c 더하기 2,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할 거야. 주머니 안에 A, B, C가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원래 X, Y, Z였고 거기서 몇 개 뽑았는데 12개를 뽑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잠시 상황을 바꾼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또 다른 주머니가 하나 있었던 거야. 지금 그 옆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서 A가 하나 뽑히면 A가 1이 되겠지. 그럼 X가 4가 되는 거야. A가 하나도 안 뽑혔어. 그럼 0이지. 그래도 얘는 2가 되는 거야. 2개 뽑히지 6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요렇게. 그러면 집중. 2a 더하기 2, 2b 더하기 2, 2c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주면 6이 넘어가죠. 그럼 6으로 바뀌었지. 근데 2로 나눌 거지. 그럼 3으로 바뀌는 거 돼요? 그래서 여기서 3개가 뽑히는 상황으로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 1, 너 2, 너 0 이래버리면 너는 4, 너는 6, 너는 2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을 어떻게 낼 거냐면 3H3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럼 얘는 5C3 이렇게 되겠다. 괜찮으시죠? 네 번째. 자, 의미 아닌 정수가 제일 베이스인데 그냥 아싸리 뽑으면 되고, 자연수면 최소한 한 개씩은 뽑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한 개씩 뽑아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짝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환을 하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홀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번째는 x가 2 이상이 되래. 최소한 2 이상이 되래. 예를 들어 그럼 승현아 2개를 미리 뭐 해놓으면 돼? 뽑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안 뽑히면 2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건 괜찮은데 봐봐 가연아. y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래. 아니 뭐지? 그럼 안 뽑히면 0인데 근데 마이너스 3부터 또 된대. 뭐 공을 넣어야 돼 이번에는? 뭐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좀 이상한 거지. 이해됐어요? 즉 요런 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뭔가 이게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해지? 뭐 요런 느낌으로 대라고 쳤다라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 또한 치환을 이용할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되는 상황, 허락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막 미리 빼놓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자. 근데 얘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치환을 좀 쓸 건데, 왜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건 얘들아 넣어놓는 개념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x를 a 더하기 2로. 그래서 a가 하나도 안 뽑혀도 x가 2부터 되게끔, 하나 뽑히면 3이 되게끔. 이해됐어요? 그럼 너네 y는 어떻게 치환할래요? b 마이너스 3으로. 하나도 안 뽑혀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하나 뽑히면 마이너스 2, 2개 뽑히면 마이너스 1, 3개 뽑히면 0. z는 c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머니 안에 마찬가지야.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자, 쌤이 지금 요거 책 안에서 이거 다 개많은 거야, 개많은 거야, 개많은 거야, 개많은 거야, 개많은 거야, 개많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
a 더하기 2를 넣어 b 빼기 3을 넣어 c 빼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생겼죠? 넘어가면 더하기 2가 돼서 14로 바뀌겠지?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3H14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너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주제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나는 이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로. 무슨 말이냐면 야 아무리 뽑아도 6개까지만 뽑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잠깐 주머니 안에서 눈 감고 12개를 뽑을 건데 각각의 문자들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6개까지만 뽑을 수 있대. 그럼 또 이렇게 뽑아내고 또 그럼 봐야 되는 거잖아. 뭐야 이러고 8개 뽑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X가 뭔 말하는지 이해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봐 얘들아, 이런 걸 넘치지 않는 유형으로 내가 지금 볼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넘치는 걸 뺄 거야. 넘치는 걸 뺄 건데 잘 들어 얘들아, 요게 좀 어려우실 거라 제가 나중에 또 등장하면 또 해줄 거긴 한데 이렇게 뭘 넘치는 마 유형 있죠? 이건 우리가 전체에서 넘치는 경우를 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 넘친다라는 건 x가 몇이 되는 순간 넘쳐요? 6까지 괜찮은 거잖아. 몇이 되는 순간 넘쳐요? 7. 질문. 문자 2개가 넘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한 놈이 넘치면 끝이야. 2놈은 못 넘쳐. 내가 12까지만 할 수 있어서. 자, 작년 수능까지 넘치는 경우는 문자가 하나인 경우밖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해했어?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12를 16으로 옮기잖아요? 2개가 넘칠 수도 있어. 그건 아직까지 나와본 적이 없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기회되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일단 하나만 넘칠 수 있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0 이상이니까요. 0 이상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의미 아닌 정수로 가서 3H12죠. 거기서 뺄 거야. 넘칠 수 있잖아. 넘칠 수 있잖아. 근데 넘치는 문자가 하나만 가능하다며. 그럼 그 문자 하나를 정할까? 야 X가 넘치더라, 또는 Y가 넘치더라, 또는 Z가 넘치더라. 어차피 상황은 똑같을 거니까 하나 잘 써서 곱하기 3 할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X가 넘쳤다라고 치자. 그럼 X가 넘친다라는 건 X가 7부터 넘치는 거잖아. 그럼 X가 7이면서 동시에 8일 수 없죠. 그럼 X가 7이었다라는 건 Y 더하기 Z가 몇이면 돼요? 5면 되는 거지. 따라서 Y 더하기 Z가 5면 되는 거니까 아하 2H5 따라오시려나? 그죠? 2개 중에 5개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X가 8이었으면 Y 더하기 H가 4면 되는 거잖아. 3이면 되는 거잖아. 2면 되는 거잖아. 1이면 되는 거잖아. 0이어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꼭 X가 넘칠 필요는 없으니까 곱하기 3을 할 건데 안 끝났어.
우린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잘 들어, 잘 들어. 이거 있죠? 요거 있죠? 집중. 아, x가 넘치는 거야? 그럼 잘 들어. x가 넘치는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 주머니 열어. 그리고 x만 7개를 빼. 그럼 이미 x가 몇이 됐어? 7이 됐죠? 눈 감고 아무거나 5개를 더 뽑아. x가 하나도 안 뽑힐 수 있지. 그럼 그게 2H5인 경우야. 이해됐어? 이렇게 눈 감고 5개를 뽑아도 x가 1개 뽑혔을 수도 있지. 그게 2H4인 경우야. 즉 이 말은 다듬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머니를 열고 x를 7개를 뽑아 놓으면 이미 문제가 생겼거든. 얘가 7이라서. 그리고 나면 내가 눈 감고 다시 5개만 더 뽑으면 어떻게 뽑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x가 하나도 안 뽑히면 x가 7개로 뽑히면서 끝난 경우고, x가 하나만 더 뽑혔으면 8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이해했니? 따라서 이 경우는 너네가 진짜 계산을 해보면 3H5랑 똑같아요. 나는 너네가 이걸 3H5로 세는 것까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x가 7이 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니 주머니 열고 7개 뽑아놓고 눈 감고 5개 더 뽑으면 뭘 뽑든 이미 얘가 7개 뽑혀서 문제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 빨간색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까지. 진행 괜찮아요? 요게 중복조합을 이용한 방정식에 대한. 괜찮으시겠어요? 숙제 많이 안 낼 거야? 32쪽까지만 하자. 근데 모르면 그냥 다 질문하시고요. 알겠지? 일단 얘들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요렇게까지 일단 충분히 연습하는 게 먼저. 어렵다 중복조합. 복습 미리미리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